오늘의 이야기는 황기찬의 단순한 병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질투 알 수 없는 연민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제이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운이 들어옵니다. 황기찬은 병원에서 위암말기라는 진단서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단서 종이를 쥐고 있을 때마다 손끝이 덜덜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왔던 가족, 특히 지호에 대한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황기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의심은 더 짙어졌고 결국 그는 강세리를 불러냈습니다. 강세리가 나타나자마자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또 무슨 심통이야? 이혼 소송 얘기 꺼냈다며? 당신 진짜 나랑 맞서고 싶어? 황기찬은 단호했습니다. 강세리,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너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 세리는 눈빛을 치켜세우며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여보, 그럼 당신 먼저 건강부터 챙겨. 내가 듣기론 당신 병세가 심각하다던데.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 뭘 끝까지 간다고 큰 소리야. 황기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병을 어떻게 알았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단 사실을 세리에게 흘린 겁니다. 그는 잔뜩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너 더 이상 내 인생을 농락하지 못해. 두 사람의 대립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강세리는 방을 박차고 나가며 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끝내줄게. 한편 강재인에게 도착한 의문의 택배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오래된 USB와 쪽지 한 장. 쪽지에는 진실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는데요. 제이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USB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리와 태호의 은밀한 대화가 담겨 있었죠. 세리, 지호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기찬이 알면 다 끝장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밀 지켜야 돼. 제이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호가 태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도중에 끊겼습니다. 일부는 삭제된 듯 흔적만 남아 있었죠. 제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당장 기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의 불안을 눈치챘습니다. 제인 씨, 무슨 일이에요? 요즘 표정이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제인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 씨, 그냥 저 혼자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괜히 도윤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도윤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제인 씨 혼자 두면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한편 노숙자는 여전히 제인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에 기찬이가 나랑 멀어진 거야. 내가 그년 절대 가만 안 둬. 그러나 황기찬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인이 건드리면 저랑 끝입니다. 이젠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노숙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강세리를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우린 같은 편이야. 제인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노숙자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도유경은 황기만의 그림 속에 반복적으로 그려진 계단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야. 그녀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세리가 황기만을 밀었다는 정황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을 찾아가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제인, 나 정말 당신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기회를 줘. 하지만 당신 말대로 내 잘못 다 감당할게. 제인은 눈물이 맺혔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진실부터 밝혀.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 진실을 외면하는 한 난 절대 당신 곁에 설 수 없어.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몸이 크게 흔들리며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제인은 그를 부축했고 그는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인의 집 앞에 또 다른 의문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하나의 USB와 붉은색 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제인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각오가 섞였죠.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모든 진실은 끝내 묻혀버려. 좋아, 이제 끝까지 가보자.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황기찬의 병세를 강세리에게 흘린 걸까? 그 순간 떠오른 의문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과 주치의밖에 몰랐던 사실이 어떻게 세리 귀에까지 들어간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고 누군가 고의로 흘린 게 분명했는데요. 기찬은 손에 쥔 진단서를 구겨버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집안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어.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한다. 그날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해 집무실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세리, 너는 끝장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노숙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독백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죠. 기찬아, 내가 나한테 칼을 겨누겠다고. 다 강재인 그것 때문이야. 강재인, 내가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어. 한편 도유경은 황기만의 그림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림에는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두 손에 떠밀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야. 김한 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유경은 몰래 강세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강세리, 김한 씨가 그린 그림 본 적 있어? 계단에서 누군가가 떠밀리는 장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세리는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사고 트라우마겠지. 별 의미 없을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유경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세리가 뭔가 감추고 있어. 그녀는 그날 이후 강세리의 동선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세리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강세리,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세리에게 들이밀며 말했죠. 이제 끝이다. 합의든 뭐든 넌 내 곁에서 나가야 해. 세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 지금 위안 말기잖아. 내가 한마디만 흘리면 당신 명예는 끝장이야. 순간 기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세리, 내 목숨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널 그냥 두고 가지는 않을 거다. 노숙자는 점점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세리와 손을 잡고 제인을 몰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세리야, 저 요망한 년을 집에서 몰아내야 해. 기찬이가 저 여자 때문에 나랑 등을 돌리고 있어. 세리는 겉으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산했습니다. 노숙자를 이용해서 제인을 몰아내고 기찬까지 내 손에 다시 넣어야겠다. 며칠 후 황기찬은 병원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했죠. 그 소식을 들은 강재인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기찬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인, 나 아직 할 말이 많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 숨기지 말고 다. 기찬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거야. 내가 말하지 못하면 당신이 대신 밝혀도 좋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기찬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꼴이 뭐야?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고 싶은 거야? 제인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맞섰습니다. 강세리, 이제 끝이야. 더는 숨길 수 없어. 네가 저지른 모든 짓,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세리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라도 있어. 증거 없으면 그저 헛소문일 뿐이야. 제이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 틈을 노린 세리는 제인을 향해 더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도유경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황기만이 그린 그림들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세리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죠. 황기찬은 병실에 누워 내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까? 황기찬은 늘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품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공을 거둔 지금도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기찬아, 너는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이니? 내가 평생 어떻게 이 집안을 일궈왔는지 알기나 해? 황기찬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돈, 명예, 권력 그게 다예요? 어머니한텐 내가 어떤 아들인지,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노숙자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고통? 내 고통이 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겪은 고통은 너는 알지도 못해. 그저 내 앞길 다 깔아주고 내 손에 권력 쥐어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대들어. 기찬은 눈가에 분노의 눈물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래요. 저를 아들이 아니라 도구로만 생각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나요? 노숙자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기찬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채 늘 강하게만 굴어야 한다고 믿어왔던 거죠. 그녀는 속으로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찬아, 약한 소리 집어치워. 세상은 냉정한 거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도 끝장이야. 그런데 너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어? 강재인. 그 기집애 때문에 내가 날 배신하겠다고. 기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세상은 냉정해요. 하지만 그 냉정함을 가장 앞세운 게 바로 어머니예요. 전 이제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아요. 제인이 건드리면 저랑 끝입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내가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강재인, 그년 때문에 내가 날 버리겠다고. 기찬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 의지로 살고 싶어서예요. 어머니는 평생 돈과 권력에만 눈이 멀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노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아. 너와 강재인 둘 다 내가 끝장내고 말 거야. 기찬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멈추세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가족이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차갑게 등을 돌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닦아내지도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강승우가 일부러 태호와 제인을 이어주려는 듯한 농담을 던지자 제인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태호가 보여주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태도가 의외로 싫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김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제인 집 앞에 불쑥 찾아가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제인은 오히려 도윤의 불안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냈습니다. 도윤 씨, 기다려준다고 했던 말 잊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제 마음 정리하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 도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뒤로 도윤의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제인의 곁에는 항상 태호가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강세리와 황기찬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안한 균열도 제인에게 간접적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세리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당신 지금 나를 어디까지 몰아붙이려고 해? 세리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잖아. 두 사람의 신경전은 깊어졌고 서로의 약점을 쥔 채 끝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곁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태호는 과거의 상처와 지호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제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인 씨, 사람은 자기 진심 앞에선 결국 숨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말에 제인은 흔들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 씨, 저 지금 그런 마음 흔들릴 때 아니에요. 제 곁에 있는 도윤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제인 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인은 차갑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태호가 내뱉는 말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 도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여전히 빼앗긴 60억의 돈과 정윤이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꿀꺽한 건 맞지만 그 돈을 뿔린 건 나야. 근데 지들이 감히 내 돈을 꿀꺽해. 아이고 분해. 노숙자에겐 아픈 아들 황기찬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윤이 남매에게 빼앗긴 돈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었죠. 그 돈만 빼앗기지 않았어도 내가 기찬이 그놈한테 이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야. 이게 다 돈 때문이야. 돈. 이때 김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기찬이 형 어디 갔어요? 나 형이랑 놀고 싶은데. 형 좋은데. 모자란 김한이 기찬이를 찾는 모습을 보니 노숙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형제들 사이가 저렇게 좋은데 내가 너무 돈돈거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병을 가장 먼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회사 비서실 쪽에서 은밀히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황기찬이 위암 말기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점점 수척해져가는 기찬의 얼굴이 그 소문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인은 회의실 복도에서 황기찬을 마주쳤습니다. 전에는 누구보다도 기세등등하던 그가 잠깐 다리를 휘청이며 벽에 손을 짚는 모습을 본 순간 제인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황기찬,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황기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빈속이라서 그랬나 봐. 하지만 제인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빈속이 아니라 정말 큰 병이야. 며칠 후 제인은 병원에서 황기찬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 일부를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위암 말기, 전이 가능성, 남은 시간에 대한 절망적인 예측.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기록지를 내려놓는 순간 제인은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흔들려야 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는데, 은호 아빠였는데 라는 속삭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그날 밤 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늘 그렇듯 다정하게 그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제인 씨, 무슨 일 있었죠?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만약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 씨, 그건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제인 씨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제인 씨를 다시 상처 주는 길로 끌고 갈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감정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황기찬은 제인을 불러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칠게 몰아붙였을 그가 이날은 왠지 기운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제인, 나한테 화내도 좋고 욕해도 좋은데 오늘은 그냥 잠깐 앉아줄래? 혼자 있기 싫어서. 제인은 당황했지만 묘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맥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웃었습니다.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웃기지? 그렇게 잘 나간다고 설치던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 제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기찬, 왜 이제 와서 그런 말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불쌍하게 말하면 나도 흔들리잖아. 황기찬은 제인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위로하듯 웃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당신은 나랑 달라.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많잖아. 장모님도 계시고 챙겨야 할 사람이 많잖아.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또 울지 마. 그 순간 제인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끝난 관계인데도 눈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황기찬이 너무도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태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던 태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인 씨, 저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마음까지 줘버리면 당신 또다시 무너질 거야. 제인의 마음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도윤이 상처받을 게 두려웠습니다. 세리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황기찬을 비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아픈 걸 이용해서 강제인 동정이라도 얻으려는 거야? 참 비참하다 황기찬. 하지만 기찬은 더 이상 세리에게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난 이제 다 내려놨어. 그러나 제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진심으로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불쌍해서?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물들의 운명을 어디로 몰고 갈까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황기찬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